디즈니랜드는 안면 인식을 전면 확대하고 DMV는 이민 당국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상 속 데이터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스쿨버스 운전사가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중학생 5명이 기지를 발휘해 달리는 스쿨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공화당이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 전환 금지와 OPT 폐지까지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덱스와 UPS가 관세 환급금을 고객들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물류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이 2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불분명한 목표와 예산 낭비를 비판하며 이에 대립했습니다. LA시가 비어있는 도심 오피스 빌딩을 주거 단지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 시 전역에 4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동물관리국을 4층에 반려동물 치료비를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컬버시티의 첫 도시명 소형 매장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매장에서 3,000개 이상의 제품은 당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난 22일 미시시피에서 중학생들을 싣고 운전하던 스쿨버스의 운전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침착한 대응 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기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미시시피 행콕 카운티 중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의 기사 리사 케일러 씨가 운전 도중 정신을 잃은 듯 보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한 학생이 동료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운전사 케일러에게로 다가갑니다. 케일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 보이고 학생이 운전대를 잡으며 도와줍니다. 하지만 겨우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수십 명의 학생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케일러는 가슴에 문제가 있는 듯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지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생 한 명이 브레이크를 찾아 버스를 세웁니다. 버스 안의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두세 명의 학생들이 케일러에게로 모여들고 정신이 돌아온 케일러는 흡입기를 꺼냈으나 손에 쥔 채 다시 운전대 앞으로 쓰러집니다. 눈앞에서 정신을 잃은 장면을 처음 겪어본 학생들. 두려움과 호기심에 버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응급센터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케일러는 정신을 차리고 흡입기를 사용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학생에게 흡입기를 전해준 뒤 다시 발작이 시작됩니다. 흡입기를 건네받은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이를 준비해 케일러에게 가져가 흡입을 시도합니다. 이들 덕분에 스쿨버스 운전사 케일러는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다음날 버스에 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5명의 중학생들.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3년 동안 동결한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일라이 크레인을 포함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H-1B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6 H-1B 비자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향후 3년간 신규 H-1B 비자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이후 비자 쿼터를 현행 6만 5천 개에서 2만 5천 개로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그동안 미국이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미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해당 비자 소지자의 최소 연봉을 20만 달러로 올려 신입이나 일반 전문직 채용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유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외국인 인력 전반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형 물류기업인 페덱스와 UPS가 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될 관세 환급금을 관세를 부담한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관세에 대한 환급금이 정부로부터 지급될 경우 이를 원래의 부담 주체인 고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관세 환급 신청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최대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UPS는 고객이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고, 페덱스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대로 소비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환급금을 고객과 공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환급을 강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과 발표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격글을 올리며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두 명의 왕이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 측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 명은 영국의 왕이고 다른 한 명은 헛소리의 왕이라는 글을 올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포함된 한정판 미국 여권을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끓고 있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풍자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올리며 이번 여름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아주 특별한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겠다면서 고화질의 잘생긴 게빈 뉴섬 사진이 들어간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전체 문장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대문자 스타일을 흉내낸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과장된 패러디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의 한 유명 인사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촌커스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한 큰바다 사자입니다. 촌커스라는 별명은 포동이 또는 뚱땡이로 번역되지만 주로 육중한 몸집을 가진 동물에게 붙는 표현이나 애칭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큰바다 사자는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바다 사자보다 2배가량 크며 몸무게는 2,000파운드 이상, 몸 길이는 약 11피트에 달합니다. 전문가는 촌커스가 큰 덩치에 비해 다른 바다 사자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며 매우 느긋한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체구 덕분에 서열 다툼에 나설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큰바다 사자는 태평양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알래스카주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